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죽을 만큼 밉지만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친구가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만나고 돌아오면 속이 텅 빈 것처럼 허탈하고 그날 밤엔 남편 쥐꼬리만한 월급 명세서 보며 한숨 쉬게 만드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저한테는 수진이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30년 지기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동안 제 옆에 딱 붙어 있었죠. 남들이 보면 우리는 세상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일주일에 3번은 통화하고 주말이면 부부 동반으로 만나 밥 먹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우정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글쎄요. 그건 우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기생하는 아주 기이한 공생관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수진이요? 네, 소위 말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예요. 친정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 몇 채 가지고 계신 건 뭐 예사고 시집도 기가 막히게 잘 갔습니다. 남편은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에 시댁에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라며 도우미 이모님까지 붙여줬으니까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20년 된 24평 아파트에서 대출금 이자 걱정하며 아둥바둥 사는데 수진이는 판교 단독주택 타운하우스에서 마당 가꾸며 살아요. SNS만 보면 걔 인생은 매일이 화보입니다. 월요일엔 호텔 브런치, 수요일엔 피부과 리프팅, 주말엔 골프 라운딩. 입고 다니는 코트 한 벌이 제 남편 2달치 월급보다 비쌀 때가 수두룩하죠. 솔직히 배 아프냐고요? 배 아프죠. 사람인데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부럽겠습니까? 동창 모임에 걔가 포르쉐 끌고 나와서 차키 테이블에 툭 올려놓으면 제 낡은 국산 차키는 슬그머니 가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게 되더군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수진이를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한 희열마저 느껴요. 왜냐고요? 신은 공평하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공평하더군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좋은 집을 가지고도 수진이는 10년째 엄마 소리를 못 듣고 있거든요. 내 불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 쪽 문제라는데 뭐 자세한 건 부부 사정이니 모르겠지만 아무튼 걔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 초에는 딩크족이니 뭐니 하며 쿨한 척하더니 30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시험관 시술만 벌써 몇 번째인지 배에 주사바늘 꽂아가며 퉁퉁 부은 얼굴로 절 만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돈으로 다 발라도 안 되는 게 있지. 1000만원짜리 샤넬백을 10개를 사봐라. 그 안에 아이 웃음소리를 담을 수 있나? 제가 너무 못됐나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늘 외로웠고 가난했고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반면에 수진이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공주님이었고요. 출발선부터 달랐던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앞서 나간 게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보석 같은 2딸이 있어요. 큰애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애는 1학년.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딸 바보라 주말이면 애들 목마 태우고 놀이터 가기 바쁘고요. 비록 24평 좁은 집이지만 우리 집엔 사람 사는 온기가 있어요. 저녁이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나고 아이들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 수진이네 그 100평짜리 대저택은 어떤가요? 갈 때마다 느끼지만 냉기가 흐릅니다.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은 차갑기만 하고 비싼 오디오에서 클래식이 흘러나와도 적막함은 감출 수가 없더군요. 수진이는 제 딸들을 끔찍하게 예뻐해요. 자기 조카들보다 더 챙길 정도니까요. 만날 때마다 백화점 데려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키즈 라인으로 입혀줍니다. 한 벌에 50만 원이 넘는 패딩을 색깔별로 사주면서 행복해하더라고요. 미영아, 이거 우리 윤지랑 예지 입히면 너무 예쁘겠다. 내가 사줄게, 응? 처음엔 자존심 상해서 거절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지는 돈 쓸 데가 없어서 주체가 안 되는 애고 나는 내 새끼들 좋은 옷 입혀서 좋고. 무엇보다 그 돈을 쓰면서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수진이의 모습이 어딘가 좀 애처롭고 짠해 보였거든요. 제 딸들이 새 옷을 입고 이모 고맙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하면 수진이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아요. 그때 그 표정. 마치 남의 아이를 통해서라도 대리 만족을 느끼려는 그 절박한 눈빛.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확인 사살을 당하는 기분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승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무리 비싼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줘도 결국 얘네들은 내 딸이야. 집에 갈 땐 내 손잡고 가고 밤에 잘 땐 내 품 파고들어. 너는 그냥 돈 많은 이모일 뿐이야. 잔인하다 욕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죠.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은 수진이 명품백 보며 침 흘리고 남편 승진 소식에 박수칩니다. 저는 그 구석에서 늘 병풍이었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어깨 펼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제 딸들 사진 보여줄 때입니다. 어머 미영아, 큰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 너 닮아서 길쭉길쭉하네. 공부도 잘한다며? 야, 자식 농사가 최고지. 남편 돈 잘 벌어봤자 뭐해? 자식 없으면 말짱 꽝이야.
그때 수진이 표정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아요. 그 미세한 균열. 완벽한 그녀의 인생에 난 유일한 스크래치. 그게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열등감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고요. 이번 겨울에도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죠. 가평에 새로 생긴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키즈 풀빌라가 있다면서요. 당연히 비용은 전액 수진이가 낸다고 했고요. 미영아, 너희 남편 12월에 바쁘다며? 애들 방학인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심심하잖아. 우리끼리 가서 푹 쉬다 오자. 내가 예약 다 해놨어. 저는 못 이기는 척 수락했죠. 우리 애들은 벌써부터 수영복 꺼내 입고 난리가 났고요. 남편도 친구 잘 둬서 호강하네 좋아했고요. 저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따뜻한 온수풀에서 와인 한 잔 마시며 아직 아이 없는 수진이의 신세 한탄이나 좀 들어주고. 그래도 내 인생이 편한 거야. 애 키우면 다 돈이고 고생이야 라며 여유롭게 위로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가진 자의 여유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오는데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뜸한 겁니다. 원래 같으면 뭐 입고 갈지, 뭐 먹을지 하루에도 12번씩 카톡을 보냈을 애가 일주일 넘게 단톡방에서 조용한 거예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받아도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요.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 나중에 통화하자. 뚝 끊기는 전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큰 걸. 혹시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나? 아니면 남편이랑 대판 싸웠나?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 이번엔 가서 얼마나 위로를 해줘야 하나.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니, 차라리 빗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상상은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되어 제 뒤통수를 치더군요. 어제였습니다. 수진이가 집 근처 카페로 잠깐 나오라고 하더군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수진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행색의 수진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성녀처럼 입가에 머금은 그 여친 미소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늘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외치던 녀석이 말이죠. 미영아, 나 할 말 있어.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과 작고 네모난 초음파 사진 한 장.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니지? 절대 아닐 거야. 43살이야. 내년이면 44이라고. 지금까지 안 생기던 게 갑자기 생길 리가 없잖아. 남편 무정자증이라며? 불가능하다며? 제 머릿속이 윙윙거리는 사이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 성공했어. 12주래. 안정기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이제 말해. 미영아, 나 엄마 된대. 순간 카페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수진이가 울먹이며 웃고 있는데 저는 따라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입꼬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친구로서 당연히 기적 같은 일이니 껴안고 방방 뛰어야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이거였습니다. 진짜? 병원에서 확실하대. 목소리가 싸늘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마치 취조하는 형사처럼요. 그 순간 제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았습니다. 그건 기쁨도 감동도 아니었어요. 그건 지난 10년간 제가 유일하게 쥐고 있던 승리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돈도 있고 남편도 잘나고 심지어 자식까지 가진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이제 그녀 앞에서 뭘 내세울 수 있죠. 초라한 24평 아파트와 낡은 차, 쥐꼬리 월급쟁이 남편만 남은 저는 이제 그녀의 완벽한 인생을 빛내줄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하더군요. 미영아, 너도 기쁘지? 우리 애기 태어나면 내가 이모잖아. 우리 같이 키우자. 응? 같이 키우자고?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내 딸들 이모 자리 걷어차고 이제 와서 진짜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속이 뒤틀리고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임신은 제가 했는데 입덧은 제가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수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빈 적이 없었다는 걸요. 네,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세요. 노산이잖아요. 43살의 초산, 그것도 억지로 만든 시험관 아기. 과연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제 불행했던 유년 시절을 보상해주던 유일한 친구, 나의 트로피, 나의 자존심이었던 불임 친구 수진이.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걸 지켜보는 게 이렇게 지옥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질투를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질투는 마음이 아니라 몸의 병이더군요. 위장이 뒤틀리고 식도가 타들어가고 손끝이 차갑게 식는데 정수리에서는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아주 지독한 급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수진이가 내민 그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제 식도를 꽉 막아버린 고구마 덩어리였던 거죠.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아주 불길하고 묘한 징조들이요. 지난달이었나요? 우리 부부랑 수진이네 부부가 같이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판교 현대백화점 지하에 있는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수진이는 원래 와인 귀신이에요. 기분 좋으면 혼자서 한 병은 거뜬히 비우는 애죠. 그런데 그날따라 웨이터가 따라주는 와인잔을 손으로 막더라고요. 나 오늘은 안 마실래. 그냥 탄산수죠.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최수진도 이제 늙었구나. 몸 생각한다고 술 빼는 거 보소. 하긴 돈 많으면 뭐해. 체력이 딸리는데. 저는 보란듯이 제 와인잔을 비우고 수진이 잔까지 당겨와서 마셨습니다. 야, 아깝게 이걸 왜 남겨? 내가 대신 마셔줄게. 넌 건강 챙겨라. 그때 수진이가 짓던 그 묘한 미소. 그게 늙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되어서 짓는 미소였다니. 지금 생각하면 제 광대뼈가 다 화끈거려서 뜯어버리고 싶네요. 다시 어제 카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 눈앞엔 꼬물거리는 젤리곤 모양의 태아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수진이는 마치 성경 구절을 읊듯이 그간의 무용담을 쏟아내더군요. 사실 작년부터 서울의 용하다는 난임병원은 다 다녔어. 이번이 5차 시도였는데 기적처럼 붙은 거야. 의사 선생님도 남편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 거라고 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집니다. 제 귀에는 B- 하는 이명 소리만 들렸고요.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유자차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5차 시도?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원금 받아도 몇백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걸 5번이나? 거기에 몸보신한다고 먹었을 한약이며 영양제며. 얼추 계산해봐도 제 남편 연봉이 그 뱃속으로 들어간 셈이더군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지랄. 네,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단어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아픈 아이 치료도 포기한다는데 누군가는 없는 생명을 억지로 돈으로 빚어내는구나.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제 눈엔 그 초음파 사진 속 태아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돈다발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축하해. 진짜 고생했네. 겨우겨우 입을 떼서 뱉은 말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입꼬리가 바들바들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아니,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우리의 금수저 수진이는 제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고마워 미영아. 역시 너밖에 없어. 남편은 걱정만 태산인데 네가 축하해 주니까 이제야 실감이 난다. 아, 그리고 이거. 수진이가 쇼핑백 하나를 쓱 내밀더군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 가방. 우리 둥이들 생각나서 샀어. 이제 나도 엄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딸들이 더 예뻐 보이는 거 있지? 이거 신상인데 구하기 힘든 거야. 그 안에는 우리 애들 사이즈에 딱 맞는 최고급 캐시미어 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보들보들한 촉감, 은은한 베이지색. 딱 봐도 하나에 30만 원은 할 물건. 예전 같으면 어머 미쳤어. 너무 예쁘다. 하며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목도리가 마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지더군요. 이거 줄 테니까 내 행복에 흠집 내지 마. 너는 평생 내 밑에서 내가 던져주는 콩고물이나 받으며 살아.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당장 이번 달 관리비 낼 돈이 모자라서 보일러도 껐다 켰다 하는데 얘는 임신 축하턱으로 몇십만 원짜리 목도리를 아무렇지 않게 던져주다니. 그 여유가, 그 압도적인 격차가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수원은 판교보다 춥거든요. 아니, 제 마음이 시베리아 한복판이라서 그랬겠죠.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염색할 때를 놓쳐서 희끗희끗 올라온 정수리의 흰머리. 43살의 김미영. 초라하더군요. 반면에 방금 보고 온 수진이는 어땠나요? 호르몬 탓인지 뭔지 피부에서 윤광이 흐르더군요. 돈 많은 시댁에서 몸에 좋은 건 죄다 갖다 바쳤겠죠. 임신이 벼슬입니까? 네, 벼슬이더군요. 그 집에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서니 현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현관에는 아이들이 벗어던진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거실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가 밟히고 싱크대엔 아침에 먹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독하게 평범하고 지독하게 구질구질한 나의 왕국.
평소라면 이 난장판을 보며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 나네라고 자유했을 겁니다. 수진이네 집은 모델하우스 같아서 정없잖아라고 비웃으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패배자의 흔적처럼 보였거든요. 엄마, 왔어? 배고파 밥 줘. 학교 다녀온 큰애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소리칩니다. 둘째는 학원 가기 싫다고 방바닥을 구르고 있고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습니다. 야, 너희는 손이 없어 말이 없어? 엄마가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밥 타령이야. 그리고 신발 좀 정리하라고 몇 번을 말해. 아이들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평소엔 다 받아주던 엄마가 귀신처럼 소리를 지르니 겁을 먹은 거죠. 큰애가 울먹거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무슨 일이 있냐고? 니들 이모가 그 잘난 수진 이모가 이제 너희들보다 더 대단한 보물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일이다. 너희들은 이제 그 집 자식 발가락 때만큼도 취급 못 받을 거라는 게 무슨 일이야.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저는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이 섬뜩하더군요. 마치 사냥감을 놓친 맹수처럼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수진이가 애를 낳아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벌써부터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제 딸들은 학원비 아끼려고 동네 보습학원 보냅니다. 패딩 하나 사주려면 할부개월수 고민해야 하고요. 그런데 수진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등학교에 방학이면 해외 캠프로 돌리겠죠. 할아버지가 건물주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10년 뒤 20년 뒤를 상상해봤습니다. 제 딸들이 알바하며 등록금 벌 때 수진이 아이는 유학 다녀와서 부모 건물 1층에 카페 차리고 있겠죠. 그때도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딸들이 느낄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나요? 수진이가 불임일 때는 적어도 이 게임의 밸런스가 맞았습니다. 돈은 걔가 많아도 행복의 총량은 비슷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절벽 끝으로 제가 밀려난 기분이었어요. 그때 침대 위에 던져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내 친구 수진이라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징그럽게 느껴지는지. 받기 싫었지만 손은 습관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수진아. 집에 잘 들어갔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죠. 미영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 이번에 가기로 한 풀빌라 말이야. 나. 울 것이 왔구나. 불길한 예감은 왜 단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그거.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절대 안 된대. 지금 초기라 유산 위험 있다고 꼼짝도 하지 말라네. 유산? 지금 우리 애들이랑 한 약속보다 아직 콩알만 한 핏덩이 잘못될까봐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우리 애들이 12월만 손꼽아 기다리며 달력에 X표 치고 있는 걸 알면서? 위약금은 내가 다 물게. 그리고 애들 실망할 텐데 내가 나중에 용돈 넉넉히 줄게. 응? 이해해 줄 거지? 돈으로 때우겠다. 용돈 줄 테니 떨어져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진이의 그 미안한 척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물러선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임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겠다고.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끊어. 수진아, 너는 몰랐을 거야. 내가 끊어버린 게 단순히 풀빌라 예약이 아니라 우리의 30년 우정이었다는 걸 말이야. 전화가 끊긴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검은 액정 속에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잔뜩 일그러진 악기 같은 얼굴이요. 미안해? 위약금 물어준다고? 하참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봅니다. 그깟 돈 몇 푼 던져주면 우리 애들이 와 신난다. 돈 생겼다. 하고 좋아할 줄 아나. 뭐죠? 사람을 머거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선 아이들이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수영복을 입어보고 있더군요. 튜브에 바람 넣는다고 볼이 빵빵해진 둘째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 이 튜브 가져갈래. 이모네 수영장 엄청 크지? 해맑게 웃는 아이에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판사가 되어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전부 수진이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했죠. 얘들아, 가방 싸지 마. 다시 넣어. 왜? 못 가. 취소됐어. 아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 표정들. 왜 못 가? 엄마가 간다고 했잖아. 수진 이모가 오지 말래. 이모 아기 가졌다고 너희들이랑 노는 거 힘들대.
시끄럽고 귀찮대. 그래서 여행 취소하자고 연락 왔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큰애는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작은애는 바닥을 구르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모 거짓말쟁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그래 울어라. 더 크게 울어. 너희들이 흘리는 눈물만큼 그 잘난 수진 이모가 나쁜 년이 되는 거니까. 내 잘못 아니야. 약속 깬 건 그 여자야. 너희들의 동심을 짓밟은 건 내가 아니라 그 배부른 유세쟁이 아줌마라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내 편이 필요했거든요. 수진이 욕을 같이 해줄 사람. 그 여자 진짜 너무하네. 사람 무시하나 하고 맞장 붙여줄 사람. 그게 남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식탁에 앉아 밥을 깨작거리는 남편에게 툭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다음 주 여행 취소됐어. 응? 왜? 예약 다 했다며. 수진이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자기 임신했다고 몸살해야 한다나 뭐라나. 못 간대. 저는 최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남편 입에서 욕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가관이더군요. 아 그래? 임신했어? 와 대박이네. 진짜 잘됐다. 야 그럼 당연히 취소해야지. 초기엔 조심해야 하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잘됐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말이 나와?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색을 하더군요. 아니 당신 왜 그래? 친구가 10년 만에 애가 생겼다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여행이야 나중에 가면 되지.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애들한테까지 저렇게 말해. 대수? 당신한테는 우리 애들 약속이 대수롭지 않아. 수진이는 지 몸 생각한다고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데 우리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어들어가야 해? 우리가 걔네 아이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김미영 너 진짜 꼬였다.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 걔가 무정자증 남편 데리고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친구면 진심으로 잘했다. 몸 조심해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너 지금 열등감 폭발한 걸로밖에 안 보여. 추하다 진짜. 추하다. 내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추하다였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군요. 세상 모든 사람이 수진이 편을 들어도 당신만은 내 편이어야지. 당신도 그 집 돈에 기가 죽은 거야? 아니면 내가 그동안 벌어다 준 생활비가 웃어? 나가. 뭐? 밥 먹을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A씨 진짜 말이 안 통하네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엔 식어버린 김치찌개만 남았죠. 저는 혼자 남아 식탁을 치우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미쳤어. 남편도 수진이도 세상도 다 미쳐 돌아가는 거야.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국가 유공자라도 났어? 왜 다들 나한테만 참아라, 이해해라, 축하해라 강요하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밤 12시가 넘은 시간. 잠이 오지 않아 거실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었더군요. 수진이의 프로필 사진. 그새 초음파 사진으로 해놨네요. 상태 메시지는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튼튼아. 튼튼아. 태명도 참 촌스럽게 지었네. 화면 속 극홍할 만한 점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내가 문제야. 내가 없었으면 우린 예정대로 풀빌라에 가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을 거야. 내가 없었으면 수진이는 여전히 내 눈치를 보며 우리 애들에게 선물을 바쳤을 거고. 내가 없었으면 내 남편이 나한테 추하다는 소리는 안 했을 거야.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의 생각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거. 진짜 태어날 수 있을까? 43살. 노산 중에 노산. 기형아 검사하면 위험군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 유산 확률은 또 얼마나 높고? 수진이 골반도 좁은데 자연분만은 꿈도 못 꿀 테고. 제왕절개하다가 출혈이라도 심하면. 저는 인터넷 창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40대 시험관 임신 유산 확률 노산 기형아 특징. 화면에 뜨는 끔찍한 사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쉽지 않을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수진아 너 아직 엄마 된 거 아니야. 배 불러봐야 알고 낳아봐야 알고 키워봐야 아는 거야. 딩동. 그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영아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 대신 내가 입금 좀 했어.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겨울 패딩 예쁜 거 하나씩 사줘. 다음에 내가 몸 좀 괜찮아지면 진짜 좋은데 데려갈게. 미안해요. 고지어 울리는 은행 알림.
입금 최수진 200만 원. 200만 원. 여행 경비보다 훨씬 많은 돈. 이걸 보낸 의도가 뭘까요? 이거 먹고 떨어져일까요? 아니면 나 돈 많으니까 유세 좀 떨기일까요? 남들이 보면 와 친구 통 크다 하겠죠. 하지만 제 눈엔 그 숫자가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으로 뺨을 맞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자존심은 상하는데 손은 떨리더군요. 이 돈이면 이번 달 카드값 메꾸고도 남는데, 이 돈이면 큰애 학원비 2달치인데 비참했습니다. 돈 200만 원에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을 안겨준 수진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친구들은 다 수진이 찬양론자들이고 내 마음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배려가 없는 거라고. 임신했다고 친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건 이기적인 거라고.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내 말이 맞아 기분 나쁠 만해라고 해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의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나처럼 시댁 욕, 남편 욕, 친구 욕을 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곳. 네이트판 맘카페 지역 커뮤니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닥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제목 임신한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습니다. 손가락이 춤을 췄습니다. 수진이는 돈 믿고 설치는 이기적인 년이 되었고 저는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약속 파기는 과장되었고 수진이의 사과는 축소되었습니다. 200만 원 입금 이야기는 쏙 뺐습니다. 그걸 쓰면 사람들이 저를 욕할까 봐서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세상이 누구 편을 드는지 보자. 수진아, 내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론은 내 편일걸? 사람들은 원래 가진 자를 싫어하거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글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태풍의 눈이 될 줄은. 그리고 그 태풍이 수진이가 아니라 저를 향해 몰아칠 줄은 말이죠. 새로 고침. 새로 고침. F5키를 누르는 제 검지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10분. 조회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더군요. 심장이 쿵쿵거려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세상에 임신했다고 약속을 깨다니 너무했네요. 스니님 마음 이해해요. 친구가 배려가 없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졸부들 재수 없죠. 이런 댓글 들으려 얼굴 모르는 타인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정상이야 라는 확인 도장이 절실했으니까요. 그 한마디만 들으면 오늘 밤 2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스크롤을 내렸죠. 작성자님 친구 맞아요. 그래서 질투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뭐? 질투? 내가?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아니야, 이건 그냥 꼬인 사람 하나가 단 거야. 무시해. 다시 새로 고침. 댓글이 우수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43살에 어렵게 임신했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몸 사려야지. 풀빌라가 됐수임. 친구가 유산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예요. 와. 신보 진짜 고약하다. 친구가 불임일 땐 우월감 느끼다가 임신하니까 배 아파서 이러는 거 다 보여요. 이런 친구 둘까봐 무섭다. 익명으로 친구 뒷담화 까는 꼬라지 봐라. 정신병 같아요. 병원 가보세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모니터 속 글자들이 살아서 춤을 추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병? 신보가 고약해? 너희가 뭘 알아? 너희가 내 인생을 알아? 매번 수진이 눈치 보며 걔가 던져주는 옷 주워 입히는 내 비참함을 니들이 아냐고.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막을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수진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비교를 안 해줘서 모르는 거라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대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예 추가 글을 썼습니다. 댓글들 보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가 내 마음 속풀이방 아닌가요?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 결핍이 심했다는 거. 친구는 시댁도 남편도 잘 만나서 일도 안 하고 산다는 거. 반면에 나는 뼈 빠지게 일하며 산다는 거. 그렇게 구구절절 제 불행을 전시하면 동정표라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남편 무정자증이라 시험관 했는데 솔직히 질투나고 배 아픕니다. 제가 나쁜 건가요? 솔직함. 그래요, 저는 솔직함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는데 너희 위선자들은 날 비난할 자격 있어? 라는 옥이었죠.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화근이 되어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으니까요. 와. 남편 무정자증인 것까지 까발리는 거 실화냐? 진짜 친구 맞음?
소름 돋네. 글쓴이 열등감 때문에 미쳐버린 듯. 자격지심 쩐다. 제발 친구 놔주세요. 그 친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님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남편이랑 애들이 불쌍하다. 엄마가 이러고 사는 거 알까? 난도질. 그건 말 그대로 난도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익명들이 달려들어 제 인격을, 제 인생을, 제 모성애를 잘게 썰어대더군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모니터를 노려보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분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건데. 왜 다들 가진 년 편만 드는 건데. 세상이 돈이면 다야. 임신하면 다 용서되는 거야. 그때 거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수영장 안 가? 방문이 열리고 잠옷바람에 큰딸이 눈을 비비며 서 있더군요. 그 뒤로 둘째가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얼른 자야지, 내일 학교 가잖아 하고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멘탈은 바닥을 치고 지하로 뚫고 내려간 상태였죠. 인터넷 사람들에게 받은 모멸감과 분노가 출구를 찾지 못해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가장 만만한 존재들이 서 있었죠. 저는 의자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곤조곤하게 하지만 비수 같은 말을 꽂아 넣었습니다. 얘들아. 응? 엄마가 말했지. 이모 이제 너희 안 좋아한다고. 너희가 사달라고 조르니까 이모가 귀찮아서 여행 취소한 거야. 뱃속에 자기 진짜 아기 생겼는데 남의 자식들이 시끄럽게 구는 거 얼마나 싫겠어. 아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큰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아니야. 이모가 우리 예쁘다 그랬어.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모는 돈으로 너희 환심 산 거야. 이제 진짜 자기 핏줄 생겼으니까 너희는 찬밥이야. 헌신짝이라고. 알겠어? 둘째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엄마 미워. 아이들이 우는데 기분이 묘하더군요. 마치 수진이에게 복수라도 한 것 같은 뒤틀린 쾌감. 봤지? 내가 아무리 비싼 옷 사 입히고 이모 노릇해봤자 애들 영혼을 지배하는 건 나야. 엄마인 나라고. 저는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지도 않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시끄러워. 다 나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방 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고 악플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죠. 저는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습니다. 축하해 언니. 드디어. 여머 고생했어. 몸 조심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천사가 찾아왔네. 축복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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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축복과 사랑뿐인 그녀의 세상. 반면에 정신병자, 열폭종자라는 욕설로 도배된 나의 세상.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잔액 조회. 200만 원. 수진이가 보낸 위로금. 이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댓글러들 말대로 자존심이 있다면 당장 돌려주고 연을 끊어야 맞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기 싫었습니다. 이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난도질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게 만든 죗값이야.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아니 더 받아야 해. 저는 그 돈을 생활비 통장이 아닌 제 비상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 돈으로 나를 위해 쓸 겁니다. 수진이가 준 돈으로 산 물건을 보며 뼈에 사무치게 기억할 겁니다. 내가 오늘 느꼈던 이 굴욕감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탁.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한다면 그래 기꺼이 미친년이 되어주마. 착한 척 쿨한 척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는 척. 이제 그딴 가면은 집어치우겠어. 수진아. 너는 몰랐을 거야.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내 욕망을. 이제 내가 너를 손절할 거야. 네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는 그림을 만들 거야.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보낼 마지막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처 주고 가장 뻔뻔하고 가장 이기적인 말들만 골라서. 그녀가 평생 임신 기간 내내 찝찝해서 잠 못 들게 만들 그런 저주를 담아서 말이죠.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잠든 이 고요한 시간.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달달하네요. 속이 다 풀리는 기분입니다. 제 앞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는 장문의 메시지가 완성되어 있죠. 지난 30년의 세월을 단칼에 베어낼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문장들. 수진이에게 보낼 마지막 문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고심해서 적었습니다. 욕설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를 읽는 순간
수진이는 아마 평생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임신 기간 내내 찜찜해서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 그게 제 마지막 복수니까요. 수진아. 자니? 난 내 덕분에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축하한다는 말 빈말로라도 더는 못 해주겠어. 솔직히 말할게. 너 임신 소식 알리고 나서부터 변한 거 알아?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약속 헌신짝처럼 버리고. 임신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내 태도. 내가 알던 수진이가 아니더라. 내 딸들한테 상처 준 거 나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내가 보낸 돈 200만 원. 그거 가지고 떨어지라는 뜻으로 알게. 친구 자존심 짓밟은 값으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냥 받을게. 그걸로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할 거야. 너는 그 돈으로 내 마음 편해지려고 했겠지만 난 그 돈 볼 때마다 내 이기적인 모습 떠올릴 거야. 당분간. 아니, 앞으로 쭉 연락하지 말자.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널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몸 조심하고 애 잘 낳아. 답장하지 마. 잃지도 않을 거니까. 전송 완료. 화면에서 말풍선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지체 없이 수진이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카카오톡도 차단, 전화도 차단, 인스타그램도 차단. 이제 수진이는 저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왜야, 미영아. 그런 뜻 아니었어. 이런 변명 따위 들어줄 생각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고 나만 할 말하고 끝내는 것. 이게 바로 권력이더군요. 지난 30년 동안 돈 때문에 늘 의리였던 제가 관계의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비로소 갑이 된 순간입니다. 바로 전화가 오네요. 차단했지만 부재중 알림은 뜨거든요. 화면에 뜬 최수진 세 글자. 아마 지금쯤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억울해서 미치려고 하겠죠. 임신 초기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텐데. 어쩌나 혈압 좀 오르겠네. 저는 가볍게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식탁 유리를 울리며 징징대지만 제 귀에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립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느 때보다 상쾌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프렌치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군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어제는 죽을 상을 하더니.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묻습니다. 저는 방금 구운 토스트를 남편 접시에 올려주며 생긋 웃었습니다. 여보, 나 수진이랑 정리했어. 정리라니? 그냥 당분간 연락 안 하기로 했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30년 지기를 하루아침에 끊었다니 믿기지 않는 눈치겠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임신한 친구랑 싸우고 연을 끊어. 너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제가 왜 후회를 하죠? 여보, 친구보다 중요한 게 내 가족이고 내 자존심이야. 걔가 돈으로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당신은 몰라. 나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 하기 싫어. 그냥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물론 연기입니다.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알았다. 마음 편하게 먹어. 성공입니다. 남편도 속였고 수진이도 쳐냈고. 이제 제 인생에서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비교 대상은 사라졌습니다. 오후에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소라면 가격표 보고 내려놨을 브랜드 매장에 당당하게 들어갔죠. 제 가방엔 수진이가 보낸 200만 원이 든 체크카드가 있거든요. 언니, 이거 신상인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점원이 추천해준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꽤 괜찮아 보이더군요. 120만 원.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드는데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준 위로금으로 산 갑옷이야. 따뜻하네. 이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생각할 겁니다. 나는 피해자였고 이건 정당한 보상이라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들 치킨도 한 마리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가 쏜다. 아이들은 단순해서 어제 제가 가스라이팅 한 건 까맣게 잊고 닭다리를 뜯으며 좋아하더군요. 엄마 최고. 그래, 이게 행복이지. 남의 집 화려한 인생 훔쳐보며 배. 아파하는 것보다 내 식대로 내 정신 승리하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 욕하고 계시죠? 친구 등에 칼 꽂은 나쁜 년이라고. 인성 파탄 났다고. 저 여자는 구제불능이라고 혀를 차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시집 잘 간 친구. 평생을 그 친구 그림자로 살았는데 이제 늑막의 유일한 내 자랑거리였던 자식까지 그 친구가 더 잘나게 생겼다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으세요? 배알이 꼴리고 밤잠 설치고 어떻게든 흠집 내고 싶은 그 마음. 단 1%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위선자가 되느니 차라리 솔직한 악녀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 간사한 거 다 똑같잖아요. 저는 그냥 그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수진이가 어떻게 살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43세 낳은 늦둥이 키우느라 뼈가 삭겠죠. 돈이 많아도 체력은 돈으로 못 사니까요. 아마 산후 우울증 와서 펑펑 울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제 생각이 나겠죠. 하지만 어쩌죠. 이미 제가 뻥 차버렸는데. 저는 이제 발 뻗고 잘 겁니다. 제 낡은 아파트에서 제 평범한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면서요. 비교 대상이 없는 삶이 이렇게나 홀가분한 줄 알았으면 진작 끊을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저 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 귀엔 안 들리거든요. 전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원히요.